학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3월달에 개학을 했어요. 근데 540만 명의 아이들이 못 갔어요. 그래서 혹이나 하고 4월달에 개학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신기한 신조어가 나서 온라인 개학이라고는 이상한 신조어가 나왔어요.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열었어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개학과 원격 교육이 문 열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6월달부터는 무엇을 해요? 브랜딩 러닝을 한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공간과 시간에 학습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공간은 학교에 와야 돼, 출석.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시간, 시차별로 나가야 돼요. 이제 무너져요. 가장 학교를 지키는 골간이거든요.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차이점.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학습의 경계가.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때 학습 원격화 그 효과예요. 또 한편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의 구조가 심화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과제이죠. 그 다음 교사 역할이 뭐지? 이 말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교사 역할이 이제는 가이던스, 카운슬러 역할로서의 교사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얘기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육 콘텐츠를 열심히 개발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EBS 걸 갖다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다 나눠주는 걸도 교사 역할 다 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하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오고 싶어 하죠. 엄마들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죠. 엄마들은 왜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 하죠? 크게 밥하고 돌봄. 그죠? 밥하고 돌봄. 애들은 학교를 왜 오고 싶어 하죠?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정서적 유대, 정서적 공감. 이 공감에 대한 부분이 그림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으로 지금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 이 지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필요성이 대두고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심리성 교육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 교육의 가치로 대두될 것이라는 거죠. 진도라고는 부분, 교과라는 부분은 교사로부터 역할이 전부 주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고 이제 온다 애들이 6월달에 이제 애들 등교를 한대요. 근데 교육부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방법에 대해서 옛날 같으면 이건 되고 안 되고 굉장히 했죠. 우리는 학교에서 기다렸어요. 명확한 지침을 줄 거라고. 그때 학교에서 교육부에서라는 위에서 하는 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규모에 따라 학년, 학급별, 시차 변경, 원격 수업 병행 여부, 오전 반으로 할래, 오후 반으로 할래, 시간에 대한 이런 여타의 것들을 탄력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학교가 알아서 하래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학교가 알아서 하라. 이 말 좋은 말을 쓰면 이럽니다. 학교 자율로 해라. 자, 이때 뭐 재택근무도 하고 3월달 제가 이제 3월달, 5월달, 6월달을 살펴보는데 3월달, 5월달까지 보면은요. 작년도 교육과정 체제를 가지고 하죠. 다 그렇죠? 네, 그 진도를 나가죠. 온라인으로. 그게 학습이었어요. 그런데 3월달에는 잘 우리 살펴보면 실은 방학의 연장이었어요. 거기에서 키워드는 안전이었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뭐 교대로 나오든지 교무부장만 제일 힘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보건하고요 교무부장 두 분만 나오면 되더라고요. 방학간에 교장 교감 선생님 두 분 다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나오라는 거. 이 상황으로 선물이 됐어요. 4월달에 온라인 계약을 했어요. 5월달에 본격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6월달에 들어와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병행이 돼. 온라인과 비대면과 대면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5월 달까지는요. 기존에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가지고 학습 방법에 온라인 적용한 것이에요. 근데 6월 달에 들었으면 온라인과 대면과 비대면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작년 2월 달에 만드는 교육과정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구조 체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얘기를 못 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학교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만 해야 그랬어요. 국가의 교육과정 체제 한계에 와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지금 3월달, 4월달, 5월달에 했던 세 달의 경험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달의 경험 과정 중에 국가가 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교육부가 제시를 해줬어요. 도교육청이 제시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작업을 할 때. 그럼 학교장이 정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교사들이 있어요. 그냥 상황이 학습을 만들었어요. 이게 소중한 경험이라는 거죠. 온전한 자체의 경험입니다. 이것들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상황과 내가 한 경험에 대한 것을 한번 공유하고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부분에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여러분이 경험한 것 3, 4, 5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하고 내가 경험한 걸 공유하고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저희가 있지만 저는 경험을 못했어요. 학습적 경험. 장학사분들이 있어요. 연구사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 직접적 경험 잘 못 해봤어요. 관찰자적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석하고 그걸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후에도 대처하는데 여러분들이 집단적 지성을 이용해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해서 2019년도로 돌아가고 3월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로 가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자체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이제 교육부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학교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죠. 지침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학교 운영도 마찬가지죠. 행정 중심의 학교에서 학습 조직화된 가르침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학교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의 지금 주어진 것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교사들이 이제 교실을 넘어서는, 학교를 넘어서는 이런 네트워크, 지금 교과교육 연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구축해야 될 과제랍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은 경험도 했지만 부정적인 것들도 보여집니다. 첫 번째, 학교 자체와 리더십이 도대체 뭐냐. 자, 학습운영이 자율권이 됐어요. 민주적인 학교 경영이 보장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를 돌아보세요. 3월달, 4월달 교장, 교감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이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우선의 과제로 떠오를 때입니다. 3월달에. 4월달에 무엇을 했는가? 학교장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가? 자, 공문서가 내려왔어요. 공문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공문서가 안 왔을 때는 어떤 일을 했는가? 자주적으로 결정했는가? 자, 민주성 작동돼요. 자, 여러분들 의견 좀 모아보세요. 결정 내리기가 동학인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게 민주입니까? 자, 다수결 의견을 존중해서 했는데 서로가 헤매고 있어요. 뭐가 발생되는군요. 책임에 따른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학부모들의 원성, 좀 더 강화시키면 교사들의 원성, 이것을 헤매는 돌봄 긴급 돌봄 이 사람도 있길라고 했어요. 이쪽에 민원, 저쪽 노조에서 민원 때문에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보고 있는데 책임의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 내려요.
다음에 또 하나 온라인 수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리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없어요.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 장학과 수업 용법만 있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못 일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헤매고 있었는데 나중에 4월 중순쯤 되니까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를 가르치고 있어. 이제 이게 수평적이 된 거죠. 수평적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난국을 펼쳐갑니다. 요즘에 와서 보니까 50대의 선배 교사들이 그걸 배우면서 같이 열정을 좀 학습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성 여기에다가 의존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책임성의 문제, 결정할 수 있는 소신, 공공성의 기준을 우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 또 하나의 전문성, 이 두 개의 과제가 다시 대두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적이냐 아니냐, 학교 민주지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냐 안 받냐, 여기에서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은 리더들이 결정장애가 있어요. 공무생이 있냐 없냐, 누가 민원을 내냐 안 내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자치라고 하는 부분과 이 리더십의 문제, 어떤 영향 요소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다음에 온라인 교육과 컨텐츠 개발인데요. 학습 공동체가 잘 되는 곳에서 학교 단위에 이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보고 자부심을 경험했죠. 근데 옛날에는 수업의 기술, 이런 것들의 이제 학습 모형, 이런 것들에 많은 우리의 것들을 했죠. 이런데 연수 와서도 무슨 수업 모형 갖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 수업의 기술적 측면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과정을 겪어보니까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그게 아니라 컨텐츠의 개발 능력이구나, 수업의 기술이 아니라 수업의 개발 역량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들이 개별적인 그러한 개발 역량이 아니라 집단적 역량이구나. 나 혼자 그 많은 컨텐츠를 다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 연구의 교사들과 함께 한다든지, 초등 같은 건 동학년 교과 선생님들께 나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대체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개인의 역량으로 교사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집단의 역량으로서의 교사 역량을 봐야 된다라고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료가 브랜디드 학습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과, 시수, 이것이 이제 장학의 지침으로서의 교육과정이죠. 그다음 교사는 교과와 진도로 보는 교육과정. 그다음 학부모는 평가.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지침으로서 교육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1학기 내내 했는데요.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도 6월달에 반절밖에 못해요. 4개월 있으면 2달은 하고요. 2달은 지금 거의 놀다시피 했어요. 뭐 배우는가 몰라요. EBS를 받는지 게임을 받는지. 다음에 2달 가르치는 거예요. 이 2달 동안에 한 학기 것을 지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교육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새로 다 재편돼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성취 목표나 성장의 중심인 교육과정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재구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2019의 교육과정은 3월달, 4월달까지, 5월달까지 먹혀질지 모르겠지만 6월달, 7월달에는 안 먹혀들어요. 엄청난 학습의 결손으로 누적될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가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6월달 되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비대면 수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수업이 있고 과제 학습이 있어요. 자, 대면 수업이 있어요. 대면 학교 와요. 대면 수업을 하는데 A그룹과 B그룹을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할 수 있겠어요? A그룹과 B그룹? 같은 반으로 한 반 애들도 힘든데 두 반으로 나눠서 가르쳐야 돼요.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또 나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두 개로 떨어지게 그 교사들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 온 애들과 안 온 애들이 좀 서울 같으면 자율로 하래요. 학교를 온 애들과 안 온 애들을 따로 관리해야 돼. 그죠? 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야 돼. 그 콘텐츠를. 그거 준비도 우리 해야 돼요. 자, 비대면 대면 수업도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되는 거니? 교육과정 중에는 실험 실습과 체험을 해야 되는 교과 내용이 있어요. 그 개념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진도에는 그것을 구분해주지 않았어요. 다 더 특수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고가 있어요. 얘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이게 던져진 6월달부터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5월달까지 했던 고3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고3은 어쨌든 수능을 봐야 되니까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네?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육과정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새롭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부터 지금 해야 2월달 맞이할 수가 있겠죠. 핵심적인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될 영역, 함께해서 융합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영역, 학교 밖에서 경험해도 될 것,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좀 해줘야 된다는 점. 또 확실히 더 배경화 시켜주고 세밀화 시켜줘야만 그것들을 가능케 합니다. 학교의 그 아이들의 구성원도 온 애들 안 온 애들 1학기 때 제대로 온라인에서 3, 4월 달에 온라인 학습한 애들, 그냥 놀고 온 애들, 온라인을 들어도 모르는 애들, 새로 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주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겠죠. 저는 이 생각, 아까 일상화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 했던 이유가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것이거든요. 그를 전제하고 내년에 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은 온라인으로 한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코로나가 없어도. 그게 미래교육 체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달 시작은 바로 미래교육 체제로, 미래학습 체제로 진입을 한 것이다. 온라인 수업하고 다르게.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학습의 격차. 준비된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고요. 온라인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벽이 무너졌다고 그러지만 시간과 공간인데 이 공간의 문제는요. 계급이 있어요. 넓은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 똑같은 데에서도 내 공간, 삶의 경험 이만큼밖에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못 따라온다는 거죠.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어떤 면에서는 이 교육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한테 그랬잖아요. 집에 컴퓨터가 없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그걸 해보지도 잘 못했다. 이런 문제들이 겪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직접 성취 테크놀로지 중심의 학교 체제였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자기 형성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 정서적 유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단순한 그 생활 공동체, 그 인성 교육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 중심에서 학습자의 삶의 중심의 교육으로 넘어가야 된다. 소비자 중심 교육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과 학생 중심 용어를 썼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가 돼도 되느냐. 이 삶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죠. 이 삶의 교육에 있어서 아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습에서 중요하게 안아가고, 하나는 새로운 학습 체제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교 교육에 요구되어지는 게 안전과 새로운 학습 체제라고 하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학습자 중심을 넘어서는 학습자의 삶의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까지는 학습자 중심이라고 써있는데 어느 면에서는 소비자 중심 교육의 연장선인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우리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수능 애들 이번에 개학을 해요. 시험을 몇 번 봐야 될까요? 9번 봐야 돼요. 공부로 오는 게 아니라 시험 보러 옵니다. 여기 고3 고등학교 계시면 뭐다 알잖아요. 수능 하려면 4번 시험 봐야 되고 이슈 준비하는데 5번 봐야 돼요. 한 달에 2번씩 시험 봐야 돼요. 다음에 이제 이 학교 간 학습자 간의 학교 교차. 지금 코로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경기도 같으면은요, 그 판교망, 인천 같으면 송도망, 다음 세종망에서 그 카페에서 이미 학교 평가 다 끝났어요. 심지어는 교사 평가까지. 그렇잖아요. 그때 지금 3월달, 특히 4월달, 5월달에 학교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 아니면 정반대 불신 이것이 지금 아주 팽배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어떤 것으로 불만이 폭발될지 몰라요. 지금은 안전이란 이름으로 그냥 갑니다. 근데 일정 정도 지나면 학습에 대한 요구는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가 어떻게 터질런지. 그래서 그것이 새로 학교 체제를 요구하는 강력한 불만으로 나오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아이들이 와서 이 안에서 이 혐오 사회로 가는 거죠. 공포 사회, 혐오 사회 연동돼 있는데 애들이 이제 사이에서 별명으로 코로나. 또 엄마가 그럴 거예요. 누구하고 어떻게 하지 마라, 뭐 하라고 누누이 말하면서 혐오와 불안을 몸에다 얹어갖고 학교를 등교를 시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아이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나와서 가진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사설 시장으로 빨려간다는 거예요. 우수한 교원들이 그쪽에다가 대고 그쪽에서 뽑아가고 거기다 유료 컨텐츠로 바꿔주는 작업을 본격화했어요. 이제 어느 부분 플랫폼을 열어주긴 하고요. 컨텐츠는 시장화시키는 거예요. 예, 국가교육과정은 없어지는데 유료 컨텐츠를 전환되는 거죠. 그럼 교사들은 크림민에서 이제 검색민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연구위들이 이런 공동으로 함께한 그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 작업의 중심엔 도교육청이 있어야 되겠죠. 사설로 안 빠져나가겠고 이런 부분입니다. 연수를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교사들을 자꾸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사들이 연구를 개발한 것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것, 개발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이렇게 연수의 형식이 좀 바꿔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과교육 연구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거기서 만드는 성과물을 컨텐츠로 전환시켜서 플랫폼에 올려주는 것, 이런 형태로 해야만 이 교육에서의 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겠죠.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해체시키면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교육청별로 미래학교 모델을 구축해보는 것. 그다음에 이번에도 많이 느꼈죠. 교사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정보 기술 분야의 역량 기르는 것. 그다음에 양극화, 소외 문제, 이런 여타의 것들이 이제 아마 대두되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내용들이었고 그 전에 미리 공부가 됐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페이퍼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이런 문건들이 교육부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어지네요.